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한 지 3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은 어렵지만 나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매매를 해왔고, 현재까지의 매매 내용만 본다면 순수하게 147종목을 매수하여 101 종목은 손절없이 익절로 마감했습니다. 승률로만 본다면 계산해보니 68%, 거의 한 70%의 승률입니다. 문제는 승률만 본다면 저는 꽤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놨어야 하는데 현재 제 계좌가 그리 풍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매매 결과만 따지고 본다 그런다면 저는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투자 승률이 좋은데 정작 돈이 모이는 느낌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면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좀 적어주셨네. 1. 최초 시드머니 2천만원에서 추가 베팅하지 않는다. 3년 전 2천만원의 시드머니로 시작할 때 세운 원칙이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늘리지 다른 곳에서 투자금을 끌어다 더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2. 한 종목에 최대 200만원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 3. 4% 수익권에서는 미련 없이 익절한다. 4. 3번까지만 추가 매수 이후 3번까지만 추가 매수 이후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 청산한다. 5. 익절한 투자 수익금은 일단 무조건 현금화해서 은행 통장에 넣어둔다. 제 투자 원칙은 이러는데 제 시드머니가 워낙 작아서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요? 그냥 익절 수익금은 주식계좌에 묶어놨어야 하는데 제 개인 통장에 쓰고 있던 것이 문제일까요? 사실 여기서 나간 돈도 꽤나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투자는 잘하는 듯한데 정신 차리고 보니 딱히 생각만큼 돈이 안 모이는 상황이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 투자 원칙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손님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 이분은 지금 주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주식에 대한 매매에 대한 문제, 승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주식하고 관련이 없는 재무에 관련된 문제야. 개인 재무에 관련된 문제. 재무. 주식 매매하고 별개로 재무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시드를 어디만큼 불릴 것인가. 이것은 이제 재무에 관련된 문제인 건데, 일단은 책부터 제가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보도세포에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20살 군대 때 읽었던 책인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 제 인생에서 돈에 대한 개념과 재무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준 책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보도세포의 돈. 보도세포의 돈이라는 책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전체적인 보게 되면 최소한 이분은 그러면 봐봐, 잃지는 않았다는 거야. 잃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본인이 공부를 할 때 투자금을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갖고를 하니까 2천만 원에서 추가 베팅은 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2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200만 원을 빼. 그래갖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저축을 해놔. 그리고 또 2천만 원 갖고 매매를 해. 그래서 여기서 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돈을 좀 집어넣어. 그래갖고 2천을 맞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야? 더돌이표 매매인 거야.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사이즈를 커가게 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가끔은 내가 이제 시청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잃지 않는 매매를 위한 거야. 잃지 않는 매매. 나는 유튜버로서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최소한 잃지 않는 매매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지, 야 이만큼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구라지. 야, 결국 이만큼 번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야.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이만큼 벌던가, 아니면 사기를 쳐서 이만큼 벌던가야. 근데 그러한 내용을 내가 유튜브에서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나는 항상 잃지 않는 매매, 그러기 위해서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매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계속 가다가 한 번쯤은 승부를 봐야 할 때는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야. 2천만 원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를 해봤자 시드머니가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 자산이 늘어나?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가다가 종목을 한 종목 뭐 200만 원씩 넣다가 내가 어느 정도 모험을 걸어야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상승장일 때는 모험을 걸을 만하지.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았는데 너무나 저가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았어. 근데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타기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승부를 걸 땐 걸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축구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 축구할 때 1위 팀과 2위 팀이 있어. 자, 1위 팀하고 2위 팀. 자, 내 팀이 2위 팀이야. 내 팀이 2위 팀이면 나보다 밑에 하위 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선수 기용을. 주전급들은 좀 빼고 안정적인 애들로 이 정도만 나가도 좀 최소한 비기순이 있겠지라는 걸로 경기를 하겠지만, 2위 팀하고 1위 팀하고 우리 라이벌하고 걸렸어.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전들 다 출동시키고 벤치에 있는 애들 전력 다 기용하고 오늘 못 이기면 죽을 생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승부를 건다는 거잖아. 승부를 걸 때는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감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야.
축구할 때 가끔 축구하다 보면 야 감독이 있으나마나 뭔 필요하지 선수들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 시점에서 이 선수를 기용을 해야 되고 아 제가 컨디션 안 좋으니 좀 빼자 뭐자. 선수들은 내 개인의 역량을 신경 쓰지 팀을 생각하는 건 없다고. 제가 아픈지 몸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충은 알겠지만 자세히는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은 감독이 통제를 하고 감독이 알고 있다가 전술도 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의 역할이 되게 큰 거고 감독의 연봉도 그렇게 센 거야.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좋은 감독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다면 빚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지? 그만큼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승부를 걸 때는 승부를 거는 모습도 필요해요. 무조건 저축만 때려 박는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닙니다. 요즘 사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전문 친구들 잘 들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는 옛날 시절이야. 아나바다는 옛날이야 옛날. 지금의 개인 재무 구조는 기본적으로 돈을 놀려서는 안 돼. 너희들이 하루하루 쓰는 비용과 한 달에 가계부 쓴 사람 몇 명이나 되냐? 없지. 형은 20대 때 가계부 썼었어. 시청자분들도 가계부 쓰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가계부란 걸 일단 써. 그래서 너희들이 한 달 소비 패턴을 봐야 돼. 내가 교통비는 얼마 지출하고 뭘 얼마 지출하고 세이브된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저축을 하고 무조건 아껴 쓴다고 능사가 아니라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 내가 장기적인 플랜, 단기적인 플랜, 중기적인 플랜을 짜야 돼. 1년, 5년, 10년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10년 뒤에는 최소한 내가 얼마를 모으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3천을 모으겠어. 그럼 한 달에 지금부터 10년을 모으면 얼마지? 이런 건 장기적인 플랜이잖아. 그럼 봐봐. 10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으려면 저축하는 금액이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작아져야지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10년이면 몇 개월이야? 1년에 12개월이니까 10년에 120개월이잖아. 120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1200이야. 20만 원 모으면 2400이고 30만 원 모으면 3600이야. 그러면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따로 빼서 소액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고 단기적인 목표도 세워야지. 단기적인 목표. 예를 들어 뭐 CMA 통장이 됐든 단기적으로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 통장을 찾아내든 예금 적금 상품을 찾든 아니면 은행에 가서 1년짜리 뭐 적금이 있나요? 1년짜리 예진마율이 좋은 게 있나요? 물어보고 찾아보고. 단기 상품은 어때야 돼? 최대한 많이 두드러 박아야 될 거 아니야. 아낀다고만 될 일이 아니야. 자 그거는 또 안정적으로 좀 냅두고. 자 그러면 나는 주식 자금 이거는 초단기지. 초단기잖아. 1년보다 더 짧은 상품이잖아. 이거는 그러면 내가 주식에는 얼마를 해서 얼마를 계속 쌓아나가야지. 대신 여기서 수익금 보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50만 원은 이쪽에다가 쏟고 50만 원은 시드를 늘리자.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계획을 중기, 장기, 단기를 다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생애 패턴을 바뀌어야 되고 아껴 쓸 건 최대한 아껴 쓰고 외식비가 좀 많이 나오네? 굶자! 굶어! 하루 3끼 먹다가 한 끼 굶는다가 안 죽어! 굶어! 안 죽는다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1일 1식이라고 해서 그게 유행한다는데 1일 1식 해. 외식비가 많이 나고 굶어 그러면. 굶어서 그걸로 하고 뭐 하고. 교통비? 걸어 다녀 그냥. 군대에서 30km 40km 행군다 했는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 이런 피를 깎는 고통과 피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재무 구조 자체가 너의 삶 구조 자체가 재무 구조가 바뀐다는 거야. 단순히 주식으로만 돈을 많이 번다 그런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물론 나는 답을 찾았지만 나는 주식에다 모든 인생을 걸고 나는 항상 주식에 다 올인 때려 박아갖고 나는 주식 외에 다른 재테크가 한 적이 없다니까? 부동산도 모르고 잘 몰라. 나의 세상은 그냥 주식이 전부야. 그래서 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시청자분들은 재무 구조가 저만큼 주식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식 이외에 다른 일도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무 구조를 짜야죠. 물론 제가 지금 해주는 얘기는 그냥 단편적인 얘기예요. 재무적인 우리가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스 플래너들이 재무 설계사들이 따로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과 똑같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재무 설계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좀 더 늘릴 것이며 이 늘리는 자원을 어떻게 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을 좀 찾아보시고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도 더 많이 찾아보시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번 것만큼 그렇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번 것만큼 이거를 잘 어떻게 운용하는지. 자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개개인의 사업자가 돼야 되고 개개인의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업가의 최대 목적은 뭐야? 이윤 추구란 말이야. 장사꾼들은 이윤을 남겨야 돼. 자 우리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장사꾼이 돼야 돼. 내가 돈 1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손에 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100만 원을 천지로 뿌려가지고 돈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그림을 짜야 된단 말이야. 그걸 나를 위해서.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모두 다 현명한 투자, 현명한 재무 설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